제가 고른 세 번째 리포트는 이런 겁니다. 글이 지워졌다는데요. 재정경제부 내부 익명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부동산 거래를 겨냥한 짧은 글이 하나 올라온 것 같습니다. 게시글은 이거죠. 제목은 훈시사항.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온다면 사금융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글이 올라온 지 대략 3분 만에 대통령이 솔선해서 모범을 보이셨네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아파트를 파는 과정에서 대략 17억 원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한 것을 이렇게 겨냥한 것으로 해석이 되죠. 하지만 이 글은 당일인 오후에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 이유 묻는 글이 올라오자 재경부 쪽은 삭제 이유를 이렇게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내부 게시판에서도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지켜야 하고 비방글과 과도한 정치적 논쟁은 금지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만 유독 입틀막한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입틀막과 검열 정치로 통제한다고 주담대를 막은 대통령이 사금융을 활용한 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저희 채널에요. 과거에도 대통령뿐 아니라 특정 직원이나 간부를 저격하는 글은 관리자 권한으로 삭제된 적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공방입니다. 안규령 부대변인 얘기 들어보시죠.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까 네네네. 이자만 해도 상당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 대통령이 배려를 한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자를 왜 안 받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게 1년, 2년이 아니라 이제 3, 4개월 차이잖아요. 그 대신에 만약에 잔금날 돈을 안 준다 그러면 이때는 이자액이나 이런 것들이 민법상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연체 이자를 계산해서 집행비해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야당에선 이자 안 받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비판합니다. 들어보시죠. 국정 최고 책임자가 몸소 규제의 우회로를 보여주니 시장에는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식 거래 방식이 하나의 거래 기법처럼 번지는 웃지 못할 기현상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자금 조달의 길이 막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는데 정작 이 정권은 규제라는 덫으로 국민을 묶어두고 자신들은 그 덫을 손쉽게 뛰어넘어 실속을 챙겼습니다. 지금 국민이 느끼는 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깊은 배신감입니다. 자, 한동훈 의원이 비판합니다. 부동산 규제 일관성 필요하다. 이 대통령 그 일관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 국민들 겁주고 본인은 친중 기법을 사용했다. 이 대통령 부동산을 굉장히 잘 아는 분, 대장동 했던 분이지 않나. 당시에도 비리 관련된 이야기들을 친중 부동산 기법인 것처럼 얘기했다. 오세훈 시장도 비판했습니다. 1,000만 서울 시민에게도 1,000만 개의 사정이 있다.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 대통령이 몸소 증명했다. 실제 대통령처럼 집주인 대출 매물도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셀러 파이낸싱이라며 대통령 됐으니 우리도 괜찮지 않냐. 그다음에 집주인이 돈을 빌려주는 신종 매물이 등장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하는 부동산 규제의 효과가 없어집니다. 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침 잠시 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국민 부동산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입니다. 대출 문턱이 높아져서 무주택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높아진 대출 문턱, 대출 받기 힘들죠 요즘 진짜. 무주택자 발 동동. 지난 1월에서 이달 15일 서울 일반 공급 아파트 분양 단지별 전용 84제곱미터. 현행 대출 규제 적용 결과 필요 현금은 최소 약 7억. 와. 근데 30대 가구 평균 순자산이 2억 5천. 그러니까 아예 집을 못 사는 거예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전문가들은 대출 없이 내 집 마련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출 계속 조이는 건 아예 집 사지 말라는 뜻이다. 라는 비판적인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통령의 이른바 근저당 매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대통령이 부부 명의의 성남 아파트, 분당 아파트를 팔았죠. 29억에 매매 계약했는데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을
집주인이었던 대통령이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근저당을 건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소유권은 넘겨줬는데 잔금을 안 받고 근저당을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 금액이 커요. 29억짜리 아파트에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을 넣어놓은 겁니다. 야당은 강하게 비판합니다. 국민들은 대출 묶어서 집 못 사게 하더니 대통령은 대출 규제를 우회했다라고 비판하는데요. 들어보시죠.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 갭 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입니다. 국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히 규제하고 틀어막더니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본 것입니다. 정의용 사무총장, 국민들 대출 통한 집사에서 자유는 투기로 몰면서 대통령 빚내주며 집을 파는 이중잣대다. 나경원 의원, 은행 대출 안 되면 매도인에게 직접 사금융 빌리라는 기막힌 가이드라인이다. 한동훈 의원, 국세청은 레버리지 매도인, 이 대통령 세무조사하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은 강하게 반박합니다. 먼저 청와대 반박입니다. 매수인 사정은 배려에 등기 이전해 준 거다. 근저당 설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졌다. 부동산 정상화 의지 보이고자 시세보다 낮게 재건축 이익 포기하고 판 사람한테 과도한 비난이다. 자, 전용기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여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30년 가까이 실거주한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하셨습니다. 안 팔았을 때는 안 팔았다고 비난하더니 팔았더니 팔았다고 비난합니다. 그냥 당명을 비난의 힘으로 바꾸시길 추천합니다. 개인 간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잔금 지급을 조정하는 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사실을 외면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행태는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서 국정을 방울목 잡으려는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영진 변호사님. 글쎄요, 대통령이 집 한 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을 계속 보유한다고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저는 전혀 비난할 생각 없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 집을 판 것도 전혀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라고는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이상한 거예요. 7월 14일 날 제가 그 등기부 봤거든요. 계약이 체결된 날짜가 7월 14일이었어요. 그런데 등기를 넘겨준 날짜가 7월 16일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뭐 이 집이 자동차도 그렇게 안 삽니다. 오늘 계약하고 내일 모레 집 넘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등기. 거기에다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잔금을 받기는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외상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변호사 한 25년 넘게 했는데요. 이런 경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잔금이 뭐 예컨대 29억 중에 잔금이 한 10% 정도 된다. 한 3, 4억 정도 된다. 그러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잔금이 제가 봤을 때 17억 7,700만 원이라고 하면 근저당권이 그렇다라고 하면 실체무는 15억, 16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저 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매가의 절반 이상보다도 훨씬 더 큰 금액을 잔금으로 남겨두고 그거를 매도인이 빌려주고 그걸 근저당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계약을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왜 그런가.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봤더니 김혜경 여사 지분이 50%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7월 말까지 넘어가지 않으면 이게 이른바 속칭 물딱지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찾아보니까 국세청에서 지난 5월 달에 지지난달에 뭘 발표했냐면은 집을 이렇게 집값이 막 오르고 있으니까 집을 사는 사람들의 그 조사를 하겠다. 세부 유형을 조사를 하겠다.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은 현금 부자. 그다음에 사인 간의 채무 과다자. 이거는 사인 간의 채무 아니겠습니까? 사인 간의 채무가 15억이 넘어가는 건 당연히 과다한 채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격 상승 지역 주택 취득자. 이건 뭐냐면 지금 분당이요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시장 과열 그 조짐이 있는 그러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도 해당되고. 그다음에 초고가 주택 취득자인데 초고가 주택이 얼마가 기준이냐면 30억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 집은 포함이 안 될 겁니다. 29억이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딱 보면은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다음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가 돈이 많다고 쳐요. 돈이 한 30억 있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 애한테 집을 갖다가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30억짜리 집을 우리 애 보고 사라고 하면서 30억을 내가 할 테니까 빌려주고 거기에다가 근저 담고 니네 집에다가 설정해라. 이렇게 하면 여기에 대해서 누가 잘 한 거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좀 비정상적인 좀 이상한 그런 거래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한 것이 맞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은정 의원님. 네, 우리 정 변호사께서 집을 팔으라고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상한 거래다라고 하는데 집을 팔라고 야당이 국민의힘에서 엄청나게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상할 건 없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 2월 달에 내놨습니다. 그 사실 28년 동안 보유했던 집이에요. 퇴임하면 돌아갈 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실거주 안 하니까 관저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거주 안 하니까 팔아라.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의지에 대해 조금의 빌미도 주지 않기 위해서 내놓은 거예요. 내놨는데 지금 저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면은 제가 좀 그래도 주장하는 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전혀 이익 보는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계시잖아요. 뭐냐면 지금 저 재건축이 국민의힘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저 재건축 되면은 50억 넘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재건축 노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주장한 거거든요. 근데 29억에 팔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팔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번 달 안에 그 사업 시행자가 결정이 된답니다. 그 이후에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취득자,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매매가 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매매 리스크도 본인이 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매수인이 10월 달에 본인이 갖고 있는 집을 처분해서 잔금을 치르겠다고 한 거잖아요.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잔금이 치러지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또 대통령이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런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것은 그 처분을 하라고 하는 그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만약에 처분을 왜 했냐라고 하면 처분 안 하고 갖고 있으면 처분 안 했다고 또 계속 비판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팔을 할 때는 언제고 또 팔으니까 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저는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겁니다. 거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거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한해서 지금 투기적인 대출 억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출 규제를 심하게 해놓고 본인은 근저당 설정하고 했다.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당구청이나 전문가들도 이것이 뭐 이렇게 행정적이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고 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금융도 아니고 대출해 준 것도 아닙니다. 매수자의 편의를 위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근저당만 설정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과도한 정치 공세보다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LTV라든지 DSR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 그 기준점을 좀 조정을 하자라는 주장들은 얼마든지 정책적인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내일 그 대통령께서 부동산 관련 대국민 토론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전한 그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현재로서의 부동산 그 가격을 잡는 그런 그 여야 간에 할 정치권의 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